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숲의 한가운데에서 정체불명의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누가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왜 단 하나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60년대 후반 옛 전쟁 지역의 지도를 업데이트하던 중 지리탐사팀은 숲속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목적은 단순했다. 지역의 지형 측량을 수행하고 민간 정착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역사적인 발견을 기대하지 않았다. 안개가 짙게 깔린 오후, 팀원 중 한 명이 경사진길 가장자리에서 특이한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는 바위 배열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작은 묘비들이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늘어선 대부분 쓰러지거나 이끼로 뒤덮인 총 13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이름도 날짜도 어떤 상징도 없었다. 모두 완전히 비어 있었다. 팀에 있던 고고학자가 첫 조사를 진행했다. 무덤 배치는 민간 묘지와 달랐다. 돌들이 균일한 강역으로 배열된 방식과 땅의 평탄화 형태는 군사적 매장 방식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이 묘지는 어떤 공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근처 마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노인들조차 숲속에 그런 묘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기엔 무덤을 만든 적 없다. 하지만 분명히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해당 지역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지표면 탐사가 실시되었다. 돌 아래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다. 뼈들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나란히 놓인 시신들에 속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군용 단추와 전쟁 시기에 벨트 버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군복에 부착된 국적 표시는 제거된 상태였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사건 번호는 임시로 숲묘지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첫 보고서 하단에 적힌 메모는 극히 단순했다. 기록된 어떤 전사자 명단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전쟁에서 사망한 수만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랬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름 없는 존재로 남겨둔 것이었다. 다음 날 해당 지역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지표면 탐사가 실시되었다. 돌 아래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다. 뼈들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나란히 놓인 시신들에 속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군용 단추와 전쟁 시기에 벨트 버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군복에 부착된 국적 표시는 제거된 상태였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사건 번호는 임시로 숲묘지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첫 보고서 하단에 적힌 메모는 극히 단순했다. 기록된 어떤 전사자 명단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전쟁에서 사망한 수만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랬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름 없는 존재로 남겨둔 것이었다. 묘지 발견 후 해당 지역은 군사보안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숲속의 좁은 오솔길은 통제되었으며 공식 허가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해당 지역에는 고고학자, 법의학 전문가, 군사사 연구자로 구성된 합동팀이 파견되었다. 첫 단계로 묘비석들은 상세히 번호가 매겨졌으며 이후 지하 탐사가 진행되었다. 표면에 보이는 13개의 묘비 아래에서 27개의 별도 유해가 발견되었다. 일부 묘구는 단일 인용이었고
일부는 두세 구의 시신이 나란히 놓인 급하게 파낸 구역이었다. 뼈의 배치는 주목할 만했다. 시신들은 군사 장례식에서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손은 가슴 위에 모아져 있었고 머리는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치는 묘지가 무작위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수행한 이들은 작업을 서둘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적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놀라운 발견이 드러났다. 어떤 골격에도 총탄의 입출구 흔적이 없었다. 폭발성 파편에 의한 외상성 골절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원인은 확이나 폭격과 무관했다. 일부 시신에서는 장기간의 피로를 암시하는 과도한 근육 긴장 흔적이, 일부에서는 심각한 감염 증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흉곽의 변형은 이들이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혹사당했음을 시사했다. 그 후 무덤의 하층 토양에서 작은 금속 판들이 발견되었다. 각 시신의 머리 부분에 한 장씩 판이 있었다. 판들에는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짧은 코드 열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 열들은 독일군 기록에도 연합군 군사기록 시스템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코드들은 특별히 설계된 신원번호 체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파일은 본부로 송부되었다. 일주일 후 답변이 도착했다. 해당 코드 시스템과 일치하는 군사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모든 팀원을 불안하게 했다. 그 의미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군복 조각들의 계급 표시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부대 휘장이나 국적 배지는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다. 모두 똑같이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무덤의 깊이를 조사했을 때 표토가 특히 얇게 깔려 있었고, 표면은 나중에 나무십과 가지로 위장된 것이 드러났다. 목적은 묘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마치 발견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발견이 오랫동안 지연되도록 설계된 것처럼 조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었다. 이 매장 의도는 숨김이 아니라 지우기였다. 즉,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살해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정체성마저 말살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누가 왜 27명의 인간을 삶과 역사에서 모두 지워버리려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다음 발견이 더 소름 끼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무덤들 사이에는 흙으로 덮인 또 다른 집단 매장 구덩이가 있었다. 무덤 아래에서 발견된 금속 명판들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공식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가였다. 연구팀은 우선 전쟁 시기에 모든 실종 군인 명단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독일 내 전선 기록, 연합군 작전 보고서, 포로 교환 명단, 전선 병원 이송 장부 등이 며칠 동안 샅샅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다. 27구의 유골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신분 번호, 단 하나의 부대 코드도 어떤 목록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군사 역사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쟁 중 사망한 모든 사람은 최소 3가지 다른 기록 시스템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전선 사망자 명부, 부대 실종자 장부, 매장지 보고서. 한 사람이 이 3중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중앙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이 다시 꺼내졌다. 오래된 장부에서 지워진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긁힌 줄이나 검게 칠해진 페이지는 없었다. 즉, 이름들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명단에서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명단에 아예 올라간 적이 없었다. 연구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전쟁 공식 부대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독일군에도 연합군 부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법적으로 전쟁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숲속 무덤들의 군사의식으로 매장되었을까? 이 모순이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보고서가 또 하나 등장했다. 민간인 인구 이동을 기록한 난민 등록부에는 1944년 말 같은 지역의 마을과 마을에서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민간인 실종자 명단에서도 몇 주 후 삭제되었다. 기록 옆에는 다음과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대피, 일시적 이송, 그러나 이들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의 나이는 18세에서 30세 사이였다. 젊은 남성들이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젊은 여성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수는 묘지에 있는 시신수와 거의 일치했다. 연구자들의 머릿속은 같은 지점에서 멈춰버렸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사적 규율 아래에 있었다. 민간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들을 명부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이 상황은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공식적 지위가 없는 비밀 부대에 구금된 사람들이었다. 파일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모가 추가되었다. 묘지는 군사 규정에 따라 비밀 실종자 집단의 매장 장소일 수 있다. 이 메모 이후 조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묘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몇 주를 어디서 보냈는지 조사할 것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목격자 신고가 바로 그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민간 기록에서 발견된 임시 이송이라는 표현을 추적하기 시작하자 지역 노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가까운 마을 중 하나가 선정되었다. 이곳에 사는 80이 넘은 한 노인은 오랫동안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가 이제 군사 기밀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기로 동의했다. 트럭들이 왔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낮이 아니라 항상 한밤중에요. 마을 주민에 따르면 차량들은 숲 가장자리에 멈춰 섰고 불빛은 꺼졌으며 엔진 소리조차 낮아졌다. 사람들이 트럭 적재함에서 내릴 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대부분 지쳐 보였고 걷기 힘든 이들은 군인들이 팔을 끼고 옮겼다. 일부는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라고 남자가 덧붙였다. 그들은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여성들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이 진술은 묘지에서 발견된 일부 유해가 여성의 것일 수 있다는 증거와 일치했다.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을 숲 깊숙이 데려가는 흙길이 있었다. 그 길은 오늘날 묘지가 있는 지점까지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걸어서 숲으로 들어가고 트럭들은 같은 지점에서 되돌아왔다.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이랬다. 데려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구진은 증인이 설명한 경로를 따라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 나무 덮개 아래 오래된 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흙이 다져진 자국은 여전히 식별 가능했다. 그 흔적은 묘지까지 몇백 미터 남짓 남은 지점에서 끊겼다. 돌아오는 길은 없었다. 증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한 번은 기다렸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인은 밤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숲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울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명도 고함도 아닌 오히려 뒤섞인 군중의 소리, 짧은 고함 소리와 그 뒤를 이은 깊은 침묵이었다. 조사팀은 증언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다른 두 마을에서도 추가로 수집되었다. 세 증인 모두 트럭들, 밤에 실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 이동 양상을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의문은 명확해졌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된 곳은 무덤이 있는 지역이었다. 증언들은 묘지가 단순한 매장 장소가 아니라 동시에 최종 목적지임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먼저 임시 이송이라는 명목으로 모아진 후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었다. 파일의 마지막 문장이 기록되었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비극이 아니라 조직된 작전의 인상을 준다. 이 분석 이후 국가기록보관소에 훨씬 더 어두운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열리지 않은 금고로 이끌려갔다. 증인 진술 이후 조사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 묘지가 단순한 전쟁 유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특정 계획에 따라 한 곳에 모아져 흔적도 없이 제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은밀한 조직에 의한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기록보관소 조사 중 작전 기록들 사이에서 참조 K7이라는 문구가 적힌 봉인된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 파일은 일반 연구원들에게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오직 상위 권한으로만 열 수 있었다.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금고가 처음으로 열렸다. 안에는 몇 장의 페이지만 있었지만 모든 페이지가 거의 동일한 문구를 담고 있었다. 인원 이동, 특수 목적. 하단줄에는 불분명한 코드, 날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문서에는 부대 명칭도 작전 책임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서는 파일 끝에 첨부된 단 한 장의 지시문이었다. 이송된 인원은 공식적 신분 기록에서 제외될 것. 이는 전쟁 중에는 예외적인 조치였다. 전선으로 투입되거나 군사 통제해 놓인 모든 인원은 기록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지시문은 한 인간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파일에 기재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이송 지점들이 묘지가 위치한 숲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묘지는 평범한 전쟁 잔해가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이송 작전의 최종 목적지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목록에 기록된 이송 인원이 묘지에 묻힌 27구의 시신보다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최소 42명이 그곳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무덤에는 27구만 있었다. 누락된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서류에 없었다. 연구진이 문서를 검토하던 중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서류에는 격리 이솔라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각 이송 기록 옆에 작은 메모로 첨부되어 있었다. 격리, 이는 군사적 격리 구역에만 사용되는 용어였다. 즉, 이송된 사람들이 치료나 관찰 목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묘지의 현실은 이 가능성을 이미 부정해버렸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파일을 닫은 팀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숲에서 발견되지 않은 남은 15명. 아마도 다른 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비밀 금고에서 나온 문서들은 연구팀 앞에 새롭고 훨씬 더 어두운 길을 열어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묘지 지역으로 이송된 42명 중 단 27명만이 매장되었다. 나머지 15명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매장 보고서, 이송 서류, 사망 기록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실종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이송 시기와 일치하는 병원 및 격리센터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옛, 야전 병원, 버려진 요양소, 군용 격리구역이 하나하나 점검되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해당 인물들의 입원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상태 악화, 접촉 제한, 관찰 기간 종료. 어떤 메모도 이어지지 않았다. 각 문장 뒤에는 페이지가 잘리거나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얼마 후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가정은 조사를 묘지 자체로 돌렸다. 해당 지역은 지하 레이더로 다시 한번 스캔되었다. 미조사 지역 아래에서 불규칙한 자기 반사 신호가 감지되었다. 발굴을 깊게 진행하자 나무 뿌리 아래에 숨겨진 두 번째 집단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내부에는 뼈가 없었다. 오직 빈천 조각, 군용 담요 섬유, 그리고 몇 개의 부서진 벨트 버클만이 발견되었다. 마치 시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제거된 것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지역 근처에서 녹슨 금속통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통 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으며 화학물질 잔여물은 없었지만 바닥 부분에는 짙은 그을음과 연소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온에 노출된 물질이 운반되었습니다. 즉, 이곳은 일종의 소각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막 환경에서 대규모 소각 작업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과정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끔찍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실종된 15명, 매장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었을 수도 있었다. 문서에서 언급된 격리라는 용어는 이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격리가 아닌 영구적 격리를 의미했다. 파일의 마지막으로 적힌 문장은 이랬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장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던 팀은 이제 마지막 문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 그것은 숨겨진 마지막 보고서가 공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실종된 15명의 운명은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였다. 통에 남은 흔적들, 두 번째 매장지의 탄화된 잔해들, 그리고 문서에 등장하는 영구적 격리라는 표현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장조차 필요 없이 말살된 것이었다. 조사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최고 수준의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파일 코드는 단 2단어로 정의되어 있었다. 침묵의 파일. 이 폴더는 전쟁 기간 동안 공식 기록 외로 수행된 모든 작전의 기록이 보관된 특별 기록 보관소였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공개 유출 위험을 이유로 제한된 검토 권한이 부여되었다. 파일이 열렸을 때 예상보다 적은 문서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남은 단 하나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건강 및 정신 상태가 악화된 개인들이 전선 안전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집단 통제 및 격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줄에는 훨씬 더 엄격한 메모가 있었다. 추적 가능성 있는 모든 기록은 기록 보관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단지 물리적으로만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록도 지워진 것이다. 보고서 부록에는 매장 및 소각 과정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적합한 상태의 자들은 매장되었으며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었다. 오직 결과만이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읽을 때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도달한 진실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다. 전쟁은 적군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병사들, 민간인들, 그리고 목격자들까지도 말살해버렸다. 숲에서 발견된 27개의 무덤은 이 어두운 작전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끔찍한 것은 무덤 없는 실종자들이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추가되었다. 발견된 무덤들은 아마도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모습일 것이다. 다른 모든 흔적은 지워졌다. 즉, 숲에서 발견된 지역은 숨길 수 없었던 유일한 조각이었다. 조사 파일은 폐쇄되었다. 문서들은 다시 봉인되었다. 묘지 지역은 공식적으로 기념묘지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묘비들을 볼 때마다 같은 세부사항이 눈에 띄었다. 여전히 단 하나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결코 새겨질 일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은 어떤 죽음들을 단지 땅속만이 아니라 역사의 어둠 속에도 묻어버렸다.